안녕하세요. 30대 후반 평범한 여자입니다. 퇴근하고 줄곧 사연을 자주 들었는데 듣다 보니 저도 이런 쪽으로는 크게 한번 데인 적이 있어서 사연을 쓰게 됐어요. 항상 사연 들을 때마다 느끼지만 결혼이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긴 생각해보면 30년 넘게 따로 살던 두 남자 여자가 잘 맞춰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결혼까지 이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사랑만 있다고 모든 걸 다 뛰어넘을 순 없더군요. 요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 서로 엄청 재고 따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재고 따지는 건 결혼 당사자들만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집안끼리 만나는 일인 만큼 뛰어넘을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는 결혼해서 그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꿈밖에 없었어요. 결혼한다고 다 행복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인생의 동반자가 있다는 일은 세상에 든든한 내 편 하나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보고 자란 부모님의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서로의 곁을 지켜주면서 지지해주는 관계요. 살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좋은 일도 슬픈 일도 같이 나누면서 지내다 보니까 한평생 살게 된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늘 엄마를 보면서 꼭 결혼하면 엄마 아빠처럼 단란하게 살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아빠처럼 책임감 있고 근면 성실한 남자를 만나는 것도 제 바람 중 하나였습니다. 딸들은 성장하면서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하죠.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딸과 아빠와 정반대인 사람을 만나겠다는 딸, 이렇게 나뉜다고들 하는데 제가 보고 자란 아빠는 늘 든든한 가장이었습니다. 중견기업을 오래 다니시다 정년 퇴직하시고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세요. 얼마나 성실하시던지 아빠는 한 회사를 그렇게 오래 다니시고도 끝까지 일을 찾아다니셨어요. 엄마는 시장에서 생선 파는 일을 하시는데 두 분은 아직도 깨가 쏟아지네요. 아무래도 엄마 가게가 늦게 문을 닫다 보니까 아빠가 종종 엄마 가게로 가곤 했어요. 저도 한번 회사가 일찍 끝나서 엄마를 마중 나갔는데 거기서 아빠 엄마를 마주쳤던 적이 있습니다. 아빠는 하루 종일 경비일로 지쳤을 텐데 엄마 가게 뒷정리를 돕고 있었어요. 아빠는 엄마를 보면서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선 너무 많이 파는 거 아니야? 우리 마누라 어깨 빠지겠네. 내 어깨 빠지면 당신이 대신 생선 팔아야지 뭐. 사장님이 불러만 주면 제가 최선을 다해 팔아볼게요. 이 사람이 이제 능구렁이 담 타듯이 말한다니까. 얼른 정리하고 막걸리나 한잔하고 들어갑시다. 좋지. 오랜만에 우리 와이프랑 오붓하게 한잔해야겠다. 저는 두 분이 오순도순 이야기하는 걸 보고 몰래 보다가 혼자 집으로 갔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결혼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세무사였던 남자친구는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1등 신랑감이었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사진만 보고도 최고라면서 빨리 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자친구는 직업도 좋았지만 집안도 꽤 넉넉한 편이었고 그야말로 잘 사는 집 아들이었어요. 예비 시부가 병원장이라 집안의 명예도 재산도 다 갖춘 집안이었죠. 조건이 이렇게 좋은 남자를 저는 우연히 직장인 모임에 갔다가 만나게 됐어요. 퇴근하고 모임으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됐고요. 가깝게 지내면서 대화하다 보니까 서로 잘 맞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먼저 고백을 해서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저를 정말 좋아해 준 사람이었어요. 제가 했던 연애 중에 가장 즐겁고 행복한 기억이 많았던 연애였답니다. 항상 감정적으로 지치는 연애만 하다가 자상한 남자친구를 만나 연애하니까 결혼 생각이 절로 났어요. 남자친구도 연애 1년 차쯤 됐을 때 결혼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나이도 있으니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러웠어요. 남자친구는 진지한 목소리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빨리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다. 결혼하면 우리 지금처럼 잘 살 수 있겠지.
지금처럼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서로 숨김없이 거짓 없이 지내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 부모님 너한테는 좀 힘들 수 있어. 왜? 어느 정도시길래? 매번 부모님 얘기할 때 보면 늘 걱정이 많아 보여. 어떤 분들이신데? 그냥 좀 유난이고 극성이라고 할까? 나 사실 파혼도 한번 했던 적 있어. 상견례까지 하고 파혼했으니까 좀 걱정이 되네. 저는 남자친구가 파혼했었다는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파혼 경험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원인이 남자친구 부모님 때문이라는 말이 더 놀라웠어요. 세상에 남자 인성만큼이나 시부모도 잘 봐야 하는 게 결혼이라는데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제게 털어놨던 말들은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남자친구는 저를 만나기 전 카페를 운영하고 있던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서로 30 중반에 만났으니 과거가 없을 순 없겠지만 이렇게 듣게 되니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가 만나던 전 여자친구 가게까지 예비 시모가 쫓아가서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먹고 사는 일터까지 가서 이래야 되는 건가요? 예비 시모는 멀쩡하게 운영하던 카페를 뒤집어 엎어버렸고 결국 그때 만나던 전 여자친구는 집안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헤어진 거예요. 상견례까지 다 해놓고 예비 시모는 죽어도 이 결혼 못 시키겠다면서 영업장을 깽판 쳐놨던 겁니다. 게다가 여자가 혼자 운영하는 카페에 웬 아줌마가 와서 깽판을 치니까 동네에 이상한 소문도 돌았다고 하더군요. 꼭 TV로만 보던 표독스런 시어머니를 보는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가 저한테 힘들게 털어놓은 이야기였지만 저한테는 고민이 생겼어요. 아무래도 예비 시모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엄마한테 털어놨어요. 엄마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 한 번은 어떻게 이겨도 두 번이나 이겨먹겠어.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결혼을 반대. 너 혹시라도 결혼 준비하다 별꼴 다 본다 싶으면 바로 엄마한테 말해. 남자가 중간에서 잘만 하면 그런 거 별 문제도 아니야. 그렇지? 그래, 이혼도 아니고 파혼이었으니까 심각하게 생각 안 해도 되겠지. 저는 그때만 해도 남자친구와 제가 잘 조율하면 이겨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1년 정도 연애하는 동안 별다른 반대가 없었거든요. 주변에서 다들 예비 시모가 걱정된다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안심시키며 걱정 말라며 말해줬어요. 남자친구를 통해서 들었던 예비 시댁 분위기와는 다르게 남자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길을 걷다가도 전단지를 나눠주면 거절하지 않고 전부 다 받아서 가방에 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한테 그런 거 다 받으면 나중에 버리기 귀찮지 않냐고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단지 다 돌려야 집에 가실 텐데 내가 한 장이라도 받아오면 금방 끝날 거 아니야. 아, 나는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엄청 깊은 생각하고 받은 거네. 그냥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서로 도우면 좋잖아. 저는 남자친구 말에 사람이 달라 보였어요. 사람이 세심하고 행동 하나하나 진중한 사람 같았거든요. 1년 정도 만나면서 지켜본 남자친구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배우자감으로 딱이었거든요. 게다가 이런 남자라면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원래 결혼이 돈을 쌓아놓고 시작해도 살다 보면 없어지는 게 또 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됨됨이만 괜찮다면 인생 풍파를 같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는 그런 면에서 너무 괜찮았던 사람이라 저는 어떤 고난도 같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했을 때 2번 고민할 것도 없이 받아줬어요.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 남자친구는 저희 집을 꼭 먼저 가야 한다면서 양손 가득 챙겨들고 찾아왔어요.
엄마는 예비 사이라면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집으로 초대했고요. 아빠도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마음에 쏙 들어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예비 시모가 걱정됐는지 남자친구를 보며 물었습니다. 자네 부모님은 우리 딸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 들어보니까 예전에도 결혼 준비하다가 엎어진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조만간 한번 얼굴 보자고 하셨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중간에서 잘 하겠습니다. 고부 갈등은 중간에 남자 역할이 중요한 거 알지? 자네가 힘들어도 중간에서 잘해야 되는 거야. 제가 잘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일 안 생기도록 잘하겠습니다. 남자친구는 걱정스러운 엄마의 말에 안심을 시키며 말했어요. 엄마는 아무래도 파혼 사유가 예비 시모 될 사람이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가 확신을 주며 말하니까 엄마는 조금 안심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도 남자친구의 말에 안심을 하고 예비 시댁에 갈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안심할 때가 아니었어요. 예비 시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독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무슨 일을 겪었던 건지 기가 막히네요. 세상에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그만큼 귀한 줄 알아야 할 텐데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저희 집에 남자친구가 인사를 다녀가고 얼마 뒤 저는 드디어 예비 시댁에 인사를 갔어요. 너무 떨렸지만 남자친구가 계속 괜찮을 거라면서 다독여줬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예비 시댁의 남자친구가 들어서자 예비 시모는 저를 흘겨보며 대충 인사를 했어요. 딱 봐도 지금 나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한다는 느낌이 바로 왔습니다. 그래도 대화를 해보면 조금 달라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비 시모는 찬물 하나 덩그러니 올려져 있는 거실 탁자 앞에 앉으라며 저를 불렀습니다. 남자친구는 당황한 기색을 하고 이따가 외식하러 나가자면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었어요. 저도 좀 당황하긴 했지만 뭐 밥 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인사하러 온 자리인 만큼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면서 예비 시모 앞에 앉았어요. 남자친구는 제 옆에 앉으며 예비 시모를 보며 물었어요. 근데 아빠는 어디 나가셨어요? 오늘 아빠까지 와야 될 자리야? 뭐 대단한 애 온다고 바쁜 네 아빠까지 잡아도. 엄마, 왜 그러세요? 잘 인사하기로 했잖아요. 알겠어. 누가 보면 애 잡아먹는 줄 알겠네.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 말에도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그냥 듣기만 해도 예비 시모는 날이 잔뜩 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직감했어요. 내가 지금 예비 시댁에 온 게 아니라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당황하긴 했지만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나간다는 말처럼 정신 바짝 차리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예비 시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광고회사 직원? 들어보니까 회사 이름도 처음 듣고 개나 소나 마음만 먹으면 들어가는 회사 같던데. 멀쩡한 사람들이 다니는 회사예요. 작아도 할 일은 다 하고 있고요. 내가 오늘 왜 굳이 널 우리 집으로 불렀는 줄 알아? 난 우리 집에 배달원이 오는 것도 싫어서 배달 음식도 안 먹는 사람이야. 그만큼 낯선 사람이 오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고. 근데 내가 널 여기 부른 이유는 하나야. 너희 집이랑 우리 집 급 차이를 보라고. 예비 시모는 작정이라도 한 듯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거실에 있는 소파, 탁자에 하다못해 작은 쿠션까지 얼마나 비싼 건 줄 아냐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를 말렸지만 예비 시모는 쉬지 않고 떠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대체 뭐가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었죠. 남자친구는 기가 막힌 표정을 짓고 있었고 예비 시모는 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어요. 봤지? 우리 집이 얼마나 잘 사는지 직접 보니까 느껴질 텐데 냉수 먹고 정신 차리라고 물 떠났잖아. 팔자 고쳐볼 생각 말고 정신 차려. 오늘 처음 뵙고 인사드렸는데 결혼은 시기상조 같아요. 양가 어른 정식으로 뵙고 결정할 문제 같네요. 뭐?
아니, 네가 뭔데 어른들을 전부 뵙고 결정하겠대? 이 결혼에 네 결정이 무슨 힘이 있을 것 같아? 결혼이 소꿉놀이도 아니고 저도 신중하게 생각해야죠. 제 인생인데 남의 결정에 따라서 휘둘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비 시모를 보며 제 생각을 정확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기가 막히다면서 뭐 이런 게 다 있냐는 듯 말하더군요.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보면서 웃어 보였어요. 잔뜩 걱정하고 예비 시댁에 왔지만 생각보다 제 할 말도 전부 하게 되고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는 그런 제 모습에 기가 막혀 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저를 보며 호통을 치며 말했죠. 너희 부모님 노후 준비는 되어 있는 거야? 괜히 사위 덕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지? 부모님 두 분 다 경제활동 하고 계셔서 문제 없으세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부모님 모함하는 건 좀 너무하신 것 같네요. 이런 걸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거야. 누가 봐도 없는 집인데 당연히 사위 하나 잘 들어오면 뜯어먹으려고 하지 않겠어? 저 결혼하면 어머님은 절 뜯어먹으실 거예요? 얘 좀 봐. 내가 널 왜 뜯어먹어? 꼭 저 어떻게 하실 것처럼 뜯어보시길래요. 저희 부모님 성실하게 사는 분들이시고요. 어머님 생각처럼 비겁한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내 생각이 비겁하다는 거야 지금? 너 웃긴다. 네 친오빠 결혼할 때 부모가 뭐 해준 건 있니? 그게 너희 집이랑 우리 집 수준 차이라는 거야. 나는 내 자식들 위해서라면 다 해줄 수 있으니까. 다 해주실 수 있으면 그냥 어머님 아들 선택에 따라서 잘 살 수 있게 응원해주면 되잖아요. 이런 건 못 해주시나 봐요? 뭐야? 내가 돈으로 내 아들 인생 지키겠다는데 네가 뭔데 참견이야? 제 말에 예비 시모는 기가 차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자친구는 황급히 앞에 있던 물컵을 치웠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드라마 속 여자처럼 물벼락 맞을 뻔했다니까요.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를 보면서 이런 식이면 앞으로는 안 볼 거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갔던 예비 시댁 방문은 고성이 오가는 채로 끝났어요. 남자친구는 저한테 사과를 했고 저는 괜찮다면서 안심시켰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나름대로 할 말은 전부 하고 나왔으니까 괜찮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 작정하고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했으니 예비 시모는 정말 제대로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는 도중에 남자친구의 휴대폰으로 예전에 찍어둔 사진을 하나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남자친구 휴대폰 화면을 같이 보고 있었는데 마침 예비 시모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 내용 중 일부가 미리 보였는데 저는 참 기가 막힌 내용이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당황할 만한 내용이었는데 예비 시모의 문자는 이런 내용이었죠. 내일 퇴근하고 선보러 가. 유명한 변호사 집 딸인데 나이도 너보다 2살 어려.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좋은 자리 있을 때 만나봐. 집안 딸리는 여자랑 엮이면 너만 평생 고생해. 엄마가 좋은 말로 할 때 말 들어.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와 제가 헤어진 것도 아닌데 선을 보라면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아무리 제가 싫어도 그렇지 아직 헤어진 것도 아닌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싫다면 헤어진 후에 다른 선 자리를 알아봐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순서가 틀려도 너무 잘못된 이 상황에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네요. 제가 화가 나서 어이없는 표정을 짓자 남자친구는 자기가 수습하겠다며 예비 시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대체 예비 시모가 뭐라고 답할지 궁금해서 스피커폰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정말 왜 그러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곧장 예비 시모한테 전화를 걸었고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직업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안이 후진 것도 아닌데 그런 평범하다 못해 돈도 없는 집구석 딸이랑 왜 결혼하려고 하는데? 네가 좋다니까 그때 한 번 딱 만나본 건데 너 봤지? 교양 없이 말대답 따박따박 하는 거. 엄마가 먼저 교양 없이 말을 막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급이 안 맞는다 뜯어 먹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누가 말이 곱게 나와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냐? 나는 널 위해서 했던 죄밖에 없어. 오늘 엄마가 말해준 유명한 변호사 집안 딸, 그 집에서 제가 급이 안 맞는다고 오늘 엄마가 했던 것처럼 말하면 엄마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너는 그런 급이 아닌데 무슨 그런 걱정을 해? 내가 그런 짓고서 가만둘 것 같아? 우리 집이 무슨 재벌도 아니고 저희보다 잘 사는 집 많아요. 저도 언제든 엄마 같은 사람 만나서 무시당할 수 있다고요. 제발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친구는 도무지 예비 시모와 대화가 안 통한다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진짜 지독하다 싶었죠. 예비 시모는 전화를 끊고도 계속 문자로 선보러 나가라며 보내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그런 예비 시모의 문자를 전부 삭제하고는 절대 안 나갈 거라면서 저한테 맹세한다며 말했어요. 저와 만나고 있는 동안 남자친구가 선을 볼 사람은 아니라 그런 걱정은 안 됐어요. 하지만 예비 시모는 어떻게든 선을 보게 할 것만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도 고개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아예 절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비 시모의 말과 행동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냥 본인 아들 옆에서 저를 떼내려고 정말 별의 별일을 다 하더군요. 저라면 귀찮아서 그렇게 못했을 것 같네요. 정말 결혼 반대도 부지런해야 하는구나 싶을 만큼 예비 시모는 밤낮을 가리지 않았어요. 한 번은 남자친구와 둘 다 야근을 하고 같이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한테 예비 시모가 전화를 한 거예요. 남자친구는 저와 밥 먹고 있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와 있는 걸 알게 된 예비 시모는 어땠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갑자기 10분마다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밥이 코로 가는지 입으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전화를 해대는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참다 못한 남자친구는 전화기를 꺼버렸어요. 그렇게 자주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는 똑같았어요. 집에는 언제 오냐? 들어와서 밥 먹지 왜 밖에서 먹냐? 왜 그 별 볼 일 없는 애를 아직도 만나냐? 이런 말들 뿐이었어요. 꼭 딸 가진 부모가 딸이 늦게 들어와서 닥달하는 전화 같았다니까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전화를 꺼버리자 대뜸 저한테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안 받기도 애매해서 일단 받아봤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모는 저한테 화를 내며 말하더군요. 야, 넌 내 아들 데리고 어딜 간 거야? 야근해서 늦게 퇴근했으면 집에 곱게 보내줘야지. 왜 밖에서 밥을 먹어? 어린애들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정말? 내가 걱정 안 하게 생겼어? 이 한밤중에 집에도 안 가고 남자랑 딱 붙어서 밥 먹는 꼴 보니까 딱 견적 나오네. 너 임신이라도 해서 우리 아들 발목 잡으려는 거지?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내가 너 같은 애들 잘 알아. 딴 생각 말고 우리 아들 통금 시간 있으니까 맞춰서 보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걱정되시면 데리러 오세요. 어머님 아들 집에 가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그렇게 걱정되면 그냥 와서 직접 데려가세요. 저는 예비 시모의 말에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별말을 다 쏟아냈습니다. 정말로 예비 시모의 말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거든요. 임신해서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는 말 듣고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무슨 30 중반쯤 아들 통금 시간 있으니까 보내라고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시모한테 그렇게 걱정되면 직접 데려가라고 한 거예요. 남자친구는 꺼져 있던 핸드폰을 켰는데 그 사이 예비 시모한테 걸려온 전화만 10통이 넘었습니다. 화가 잔뜩 난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한테 전화해서 창피하다며 막 화를 냈어요. 그 모습이 이해가 갔던 게 만약 저희 엄마가 그랬다면 저도 똑같이 엄마한테 화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비 시모는 당당한 목소리로 다 남자친구를 위한 거라면서 소리쳤습니다. 남자친구는 전화를 끊고 집으로 갔어요. 힘없이 축 늘어진 남자친구 뒷모습이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남자친구는 저와 절대 안 헤어질 거라면서 저보고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그날도 집에 가면 예비 시모와 단판을 짓겠다면서 호언장담을 하고 갔어요.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반대하는 거라고 했지만 예비 시모의 반대는 오로지 본인을 위한 거였어요. 남자친구가 그때 예비 시모 등살에 하도 당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살이 쭉쭉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정말 아들을 위한 반대인지 점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다가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와 말이 안 통했는지 이젠 저한테 막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예비 시모가 명함을 달라고 해서 의심 없이 줬던 게 화근이었네요. 예비 시모는 며칠 후 다짜고짜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우리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너 아니면 안 된다고 난리야? 내가 그런다고 이 결혼 가만히 손 놓고 보기만 할 것 같아? 너 같은 거 떨어뜨리는 건 일도 아니야. 저도 어머님이 계속해서 막말하면 듣고만 있진 않을 거예요. 그래, 너 본성 나올 줄 알았어. 솔직히 까놓고 너 예단은 얼마나 해올 건데? 구색 맞춰서 올 능력은 되는 거냐? 아직 상견례도 안 했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먼저 하세요. 순서가 틀렸잖아요. 언감생심도 유분수지. 상견례는 무슨. 우리 집안이 왜 생선가게 집구석이랑 겸상을 해? 들어보니까 네 아버지는 경비원이라며? 없다. 이렇게 없는 집구석은 처음 본다. 전 태어나서 어머님처럼 몰상식하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봐요. 제발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정말 아들 생각하시면 아들이랑 상의하세요. 내 아들 돈으로 호의호식 누릴 생각이면 접어. 다른 집 며느리는 공무원 며느리들도 예단 바리바리 싸우는데 너는 빈손으로 올 거 아니지? 안 될 것 같으면 지금 때려쳐. 어머님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를 너무 의심하니까 정말 어머님 아들 돈 좀 쓰고 싶어지네요. 쓰고 욕먹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지금 너무 억울해서 남자친구 돈으로 가방이라도 하나 사달라고 해볼게요. 저는 예비 시모 전화에 억울해서 남자친구 돈 좀 쓰고 오겠다고 했어요. 정말 그때는 차라리 돈을 좀 쓰고 욕먹으면 속이라도 편할까 싶었다니까요. 그러자 예비 시모는 미쳤냐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더 이상 고성만 질러대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예비 시부가 병원장이라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대통령 집안도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영부인 자리를 노리는 것도 아닌데 너무 욕을 먹는다 싶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예비 시모는 상견례하기 싫어서 아예 그 전에 저와 남자친구를 헤어지게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괜히 저를 닥달하면서 모함하고 비난한 거예요. 예비 시모가 이 정도인데 예비 시부는 어땠는 줄 아시나요? 예비 시모와 다르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저와 남자친구가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저희를 따라오는 차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비 시부였네요. 예비 시부는 혹시나 저희가 여행이라도 갈까봐 따라온 거예요. 진짜 그때는 남자친구가 화가 잔뜩 나서 예비 시부한테 화를 냈습니다. 정말 두 분 다 왜 그러세요? 자꾸 이런 식이면 저 혼인신고만 올리고 살 거예요. 제발 반대를 하더라도 제대로 인사를 하고 반대하세요. 아직 제대로 상견례를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저 진짜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이게 다 널 위한 거야. 너 잘 살길 바라니까 그러는 거잖아. 아니요. 절 위한 게 아니라 두 분 마음에 드는 사람 찾는 거잖아요. 급에 맞는 액세서리 같은 며느리 찾으시죠? 저는 절대 그렇게 살 생각 없으니까 이번엔 생각 바꾸세요. 진짜 제 행복을 바라며 이러시면 안 되는 거라고요. 남자친구는 예비 시부를 보며 소리쳤어요. 와, 저도 하다 미행까지 하면서 단속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예비 시댁은 제가 남자친구랑 여행이라도 갈까봐 엄청 단속했어요. 진짜로 저는 진절머리가 나서 남자친구한테 한번 그만하자고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가 자기가 다 해결하겠다면서 엄청 애걸복걸했어요. 정말 이대로 헤어지면 죽을지도 모른다면서 매달려서 못 헤어지고 결국 꾸역꾸역 상견례 날짜까지 잡게 됐습니다. 예비 시댁은 상견례가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반대를 해도
꾸역꾸역 상견례 자리까지 마련되니 엄청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반대하던 예비시댁은 작전을 바꾼 듯 했어요. 부부가 아주 찰떡궁합이라는 게 안 좋은 쪽으로도 잘 맞더군요. 상견례 당일 저는 너무 긴장이 됐어요. 그동안 저한테도 별소리를 다 했는데 저희 부모님한테도 그럴까 봐 엄청 긴장이 되더라고요. 약속 시간에 맞춰서 도착해서 저와 친정 부모님은 예비 시댁을 기다렸어요. 남자친구는 저와 같이 도착해 있었고요. 그런데 상견례 약속 시간이 다가오는데 예비 시부모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설마 했어요. 왜 안 오나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당황한 얼굴로 확인해 보겠다면서 예비 시부한테 전화를 걸더군요. 그러자 예비 시부는 화를 내며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비슷하게 도착해야 되는데? 어차피 할 일도 없는 사람들 조금 기다린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좀 기다리라고 해. 아빠, 정말 왜 그러세요? 상견례 하기로 했으면 그냥 좀 오세요. 진짜 저 미쳐서 돌아버리는 꼴 보고 싶으세요? 누가 안 간대? 갈 거라니까. 어휴, 속 없는 놈. 남자친구가 밖에서 통화가 길어지길래 따라 나가서 확인해 보니 예비 시부는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어요. 그리고는 보채지 말라면서 천하태평이었습니다. 와, 진짜 환장할 것 같았네요. 이미 저희 엄마는 눈치를 채고는 그냥 가자며 말하더군요. 저는 엄마를 붙잡고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빠도 한숨을 쉬며 앉아 계셨어요. 그 상황이 너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원래 약속된 시간보다 1시간이 늦어서 나타난 예비 시부와 시모는 느긋하게 와서 앉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엄마도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인사도 건네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대신 저희 부모님을 보며 사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대신 사과를 하는데도 그 모습은 예비 시부는 아랑곳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숨막히는 자리였죠. 진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먼저 침묵을 깬 건 예비 시부였어요. 그런데 예비 시부는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으면 민망해서 하지도 못했을 소리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했어요. 예비 시부는 저희 아빠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병원장으로 있어서 노파심에 묻는 말이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우리가 의사 집안이라고 해서 특혜 같은 거 줄 생각 없어요. 애초에 급도 안 맞는데 서로 덕 볼 생각 말자고요. 무슨 덕을 본다는 말인가요? 말이 좀 이상한데요. 급하게 병원에서 일 생겼을 때 제 이름 대고서 사돈이라고 편의를 봐달라거나 그러지 말라고요. 창피하게 서로 못할 짓이잖아요. 사돈 대접 원치 마요. 쪽팔리니까. 꼭 이렇게 말해야 알아듣네. 뭡니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걱정 많은 것도 병이라는데 병원이나 가보시지요. 어이가 없어서 경비원 일하면 별꼴을 다 당하니까 여기서 화풀이 하는 겁니까? 기가 막히네. 아빠는 기분 나쁜 예비 시부의 질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비 시부는 기막히다면서 어이없는 표정을 하더군요. 저는 예비 시부와 시모가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가슴 졸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남자친구도 조마조마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조금 이상했어요. 그럴 뿐이 아닌데 예비 시부 얼굴을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엄마한테 왜 그러냐며 살짝 물었지만 아니라고만 대답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던 엄마는 무언가 떠오른 표정으로 예비 시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 김길씨가 아니여? 누구신데 제 이름을 부르세요. 맞네. 나 네가 결혼할 뻔했던 고미옥이 친구여. 낯이 익다 했는데 맞네 맞아. 너 내 이름도 알잖아. 내 이름 특이해서 기억할 텐데. 아, 혹시 복순이? 맞아, 내가 복순이여. 이제야 기억하네. 너 근데 여전하다. 그 가벼운 말투에 썩어 빠진 인성까지. 이래서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는 것이여. 의대 다닌다고 꼴값 떨더니
개천에 용이 나긴 했네. 너 그때 미옥이랑 파혼하고 죽겠다고 난리치더니 잘만 살아있네. 저희 엄마는 당황한 예비 시부를 보면서 옛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까 예비 시부와 엄마는 과거 깊은 인연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예비 시부는 엄마가 하는 말들을 듣고 당황한 듯 물만 마셨어요. 예비 시모는 갑자기 예비 시부의 파혼 이야기를 듣고는 의아한 듯 예비 시부를 보며 물었어요. 당신 파혼했었어? 나한테 그런 말 없었잖아. 옛날에 잠깐 만난 사이였어. 만나다 보면 다 결혼 얘기 장난처럼 해보는 거 그런 거야. 파혼은 아니고 그냥 헤어진 사이야. 예비 시부는 당황한 얼굴로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그 말에 엄마는 갑자기 배를 잡고 웃는 거예요. 깔깔거리며 웃던 엄마는 눈가에 눈물이 맺힐 만큼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했어요. 그제 엄마는 예비 시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헤어져? 너 그때 미옥이 잡아달라고 나한테 울고불고 매달렸잖아. 엄마가 하는 말에 예비 시부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싶어서 화가 난 얼굴로 듣고만 있었어요. 엄마는 안절부절 못하는 예비 시부를 보며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사람 아무리 안 변한다지만 너는 너무 그대로다. 어쩜 결혼도 너랑 똑같은 사람 구해서 했네. 나는 솔직히 너 같은 애 누가 결혼을 해주긴 할까 싶었는데 아주 끼리끼리네. 한심하다 한심해. 너 아직도 욕 달고 사냐? 너 그때 미옥이한테도 계속 욕하고 싸구려 같은 말만 해서 차인 거잖아. 아, 내가 언제 차요? 만나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지. 기억 안 나니까 그만 말해. 기억 안 난다고 하니까 다 말해줘야겠네. 그 주둥이 잘못 눌려서 차여놓고 아직까지 이러고 사냐? 미옥이가 알면 기겁을 하겠다. 그때 너 나한테 찾아와서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는 복순아 복순아 나 좀 살려줘. 나 미옥이 없으면 죽어. 미옥이 없으면 못 살아. 나 정말 죽을지도 몰라. 아이고 아주 콧물 찔찔 흘리면서 매달리면서 징징거리는데 지금 생각해도 난 웃겨 죽겠다. 나는 그때만 생각하면 웃겨 죽겠어. 이런 자리에서 옛날 얘기 좀 그만해. 지난 과거잖아. 엄마는 정말로 배를 잡으면서 웃었고 저는 엄마의 말에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렇게 잘난 척하던 예비 시부가 울고 불고 매달렸을 생각하니까 웃겼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웃던 엄마를 보면서 예비 시부는 헛기침을 하며 그만하라고 말렸어요. 그러자 엄마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너는 천지분간 못하고 함부로 주둥이 놀려도 되고 나는 입단속하라는 것이요? 어딜 감히 내 남편한테 함부로 짓거려. 내 남편 왕년에 중견기업 다니다가 정년 퇴직한 성실한 사람이야. 근데 뭐? 급이 안 맞아? 지금 경비 일하고 있다고 무시하는 거야? 사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사람 나고 자리 났지. 자리 나고 사람 났어? 어? 하여튼 그 싸구려 같은 생각은 여전해. 주둥아리 확 꼬매버리기 전에 입 닥쳐. 뭐예요? 이런 교양 없는 여편네를 봤나. 감히 어디라고 그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뭐? 난 듣고만 있어? 개소리를 하니까 나도 똑같이 해주는 거잖아. 너네도 당해보라고. 기분 더럽지? 이렇게 꼭 당해봐야 알더라. 너희들이랑 사돈 맺는 건 나도 싫어. 진짜 내가 고등어만 여기 있었어도 너희들 싸대기를 동서남북으로 날려버렸을 텐데 아주. 예비 시모는 갑자기 엄마를 보며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더 큰 소리를 지르며 예비 시모를 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당황한 저와 남자친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예비 시부를 알아본 뒤로부터 예비 시부모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엄마는 예비 시모와 시부를 보면서 말했어요. 나는 의사 집안이고 뭐고 너 같은 의사는 필요 없으니까 집어치워. 이런 집구석에 내 딸 못 주니까 2번 다시 보지 말자.
어디 기본도 안 된 것들이 어딜 덤벼? 엄마는 이 결혼 못 시킨다고 으름장을 놓고 저와 아빠를 데리고 상견례 장소를 빠져나왔어요. 엄마는 계속 긴가민가 했는데 정말 자기가 알던 사람이 예비 시부일 줄 몰랐다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런 집구석이랑 엮이면 평생 고생이라고 차라리 잘 됐다고 말했어요. 저도 사실 상견례 내내 결혼이고 뭐고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들이랑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상견례장에서 무례했던 예비 시부모의 모습에 남자친구한테 이별을 통보했어요. 결국 남자친구는 부모 때문에 파혼만 2번째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사실 남자친구만 놓고 보면 사람은 착하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저를 보면서 걱정스러웠는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딸, 우린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좋으면 결혼해도 괜찮어. 네 남자친구는 사람이 됨됨이도 착하고 애는 괜찮았잖아. 너만 잘 살면 나는 정말 괜찮어. 아니야. 그래도 나는 시부모 될 사람들 실체를 다 봤는데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어? 난 절대 못 살아. 나는 우리 딸이 뭘 선택해도 다 맞다고 생각해. 똑똑하다 내 딸. 엄마는 제 선택을 응원한다면서 저를 위로했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도 않았고 예비 시부모의 본 모습을 알게 된 이상 잘 살 자신이 없었어요. 결혼을 하더라도 저는 평생 눈치 보며 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눈치 보는 삶이 행복할까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마음먹고 남자친구한테 이별을 통보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엄청 매달렸어요. 못 헤어진다고 매일같이 집과 회사를 찾아오기까지 했네요. 저도 그 모습을 보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제가 계속 찾아오는 남자친구를 만나주지 않자 남자친구는 저희 엄마 아빠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생선가게에 가서 가게 문 닫는 시간까지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를 쫓아다니면서 제발 저 좀 잡아달라며 부탁했다는 거예요. 엄마는 핏줄은 못 속인다고 저한테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파혼의 충격이 큰 듯했습니다. 아빠가 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실에도 한참을 서성거렸대요. 그렇게 저와 부모님을 계속 찾아다니며 울고불고 매달렸어요. 남자친구는 결국 이제는 안 된다 싶었는지 단념한 듯 제게 문자를 하나 남겼습니다. 내가 미안했어. 나 때문에 괜히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한테 험한 소리만 듣게 해서 미안해. 잘 지내. 항상 행복하기를 바랄게. 남자친구의 마지막 문자는 저까지 눈물 짓게 만들었어요. 정말로 착했던 남자친구는 끝까지 저의 행복을 빌어줬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와 연락이 끊겼어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전 예비 시부모한테 연달아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미안했다. 우리 아들 너 없으면 한국에 살기 싫다는데 다시 만나주면 안 될까? 내가 경솔했어. 회사도 다 그만두고 미국으로 가겠다는데 네가 좀 말려줘. 아줌마, 아니 그걸 왜 저한테 부탁하세요? 잘나신 병원장 아빠가 있는데 아들이 미국을 가도 잘 살겠죠? 내가 미안해. 매일같이 우릴 원망하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아유, 너한테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아줌마 아저씨 때문에 파혼한 거 맞아요. 아들 인생 아줌마 때문에 2번이나 파혼하니까 좋으세요? 사람이 인성이 먼저지. 그러고도 자식 위하는 부모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는 진짜 더는 말도 섞기 싫으니까. 저는 전 남자친구 엄마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문전박대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와달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전 남자친구는 정말로 한국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전 남자친구의 부모는 술을 마시고 전화해서 저한테 고해성사를 한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부모가 싫어서 모든 걸 버리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어요. 그때 이후로 전 남자친구의 소식은 전혀 모릅니다. 그저 좋은 사람이니까 잘 지낼 거라고 믿고 있을 뿐이랍니다. 파혼하고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이제는 이렇게 사연으로 쓰면서 헛웃음이 나올 만큼 괜찮아졌어요. 전 남자친구의 부모는 뻔뻔하게 파혼 후 몇 번 울면서 전화하길래 전화를 아예 차단해버렸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잊기 힘든 전 남자친구와의 추억도 다 잊었습니다. 옛말에 부모는 자식 가죽은 만들어도 속은 못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자식 위하는 일이라도 강요는 하면 될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2번이나 파혼하고 상처만 얻은 전 남자친구를 떠올려 보면 다 부모 욕심 때문에 삶이 망쳐진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다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는 그저 잘 살 수 있게 응원해주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요즘 여기서 저와 비슷한 사연 듣는 게 취미랍니다. 동병상련처럼 듣다 보면 같은 처지라 위로가 되는 사연이 많더라고요. 이제는 지나간 과거 잊고 더 씩씩하게 살아보려고요. 저를 아껴주는 부모님이 계시니 더 책임감 있게 잘 살아야죠. 가족만큼 세상에 든든한 울타리가 또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제 사연이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로 닿길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행복한 일상만 가득하길 바랄게요.